자, 안녕하세요. 새해에는 속지 말아야 될 갑진년에 유행할 기획부동산 수법 두 가지를 제가 공개해 드릴 테니까 좀 유난히 조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유지분 기획부동산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약간 위험하고 위태위태하고 사람들이 많이 속을 수 있다라고 느낌을 받는 건 주부나 퇴직자들을 많이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퇴직자들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준비된 퇴직자라는 사람은 사실 현실적으로 많지 않아요. 지금 대부분 집 한 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을 통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면서 지금까지 했는데 요즘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캥거루족. 자녀들조차도 취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있다 보니까 부모는 퇴직을 하더라도 새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가진 자본이 많으면 뭐 치킨 프랜차이즈나 이런 거 창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막 가진 건 뭐밖에 없어요? 흔히 말하는 몸밖에 없잖아요. 나의 노동력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내가 투자를 하면서 쉬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판매하는 거예요. 이 화려한 문구들 있잖아요. 수익을 많이 벌 수도 있고 깨끗해 보이죠. 좋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니까 은퇴한 분들이 몸써가면서 하는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거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에서 취업을 하면 가장 먼저 1차적인 피해는 누가 당하는 거다? 직원들이 당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내가 저기에 취업을 했을 때 어떤 땅을 파는지 잘 모르잖아요. 과거에는 이 공유지분을 파는 기획부동산들이 임야, 뭐 농지 이런 걸 팔아갖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고 지금도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감옥을 가는 경우도 발생을 했고 환불을 해주는 경우도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진화를 많이 했겠죠. 어떻게? 자기의 목적은 뭐예요? 그래서 싼 거를 비싸게 눈탱이 쳐서 팔아먹는 게 목표잖아요. 빵 쳐갖고. 그러면 합법적인 느낌적인 느낌으로 팔 수 있는 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최근에 이 두 가지 수법이 주요를 이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임야나 뭐 농지 뭐 이런 땅을 파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예요. 특히 이제 서울 쪽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은 재개발 지역의 도로 공유지분으로 판매하는 거. 이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개발지구. 만약에 서울이 아니고 외부인데 뭐 택지, 뭐 개발지구, 2인지구, 뭐 포항 삼정지구, 뭐 아산의 뭐 인주지구, 뭐 문방리, 뭐 밀두지구, 뭐뭐뭐 지구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있는 땅을 도시개발지역이죠. 이 땅을 이렇게 팔게 되는 경우 가장 많이 어려움에 처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이 잡혀있는 땅을 그냥 뭘로만 팔아요? 가격만 두세 배 비싸게 팔아요. 어떻게 쳐서? 눈탱이를 쳐갖고. 근데 그거의 첫 번째 피해자는 누구라고요? 거기 취업한 직원들이 가장 먼저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거기 갔을 때 좀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산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그냥 도시 지역에 있는 뭐 재개발적인 도로 땅이 대박이 난다고 본인들한테 권하는 거면 그 회사가 얼마나 정보력이 좋은데 굳이 그 땅을 본인들한테 팔겠어요. 갖고 있으면 몇 년 안에 대박이 나는 건데. 근데 그걸 나중에 자기가 산 다음에 등기를 쫙 떠들어 보면 두세 배 가격으로 팔았다고요. 근데 그걸 가서 나중에 야 이거 물려줘 뭐라고 할 때 이 법적 조치할 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해야만 했다고요? 개발이 불가능한 그런 거에 대해서만 조치를 해서 뭔가 환불을 받건가 구속을 시키든가 이렇게 조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원천적으로 뭐가 아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라 처음부터 뭐 한 데다? 개발이 가능한 데다.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가능하겠죠. 도시 개발 지구인데 시간이 늦어질 뿐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환지 같은 걸 해갖고 그 땅이 이쁘게 되면서 개발이 완료가 되겠죠. 그런 데는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땅이 좋기 때문에 더 많이 속는 거고요. 기획부동산의 목표는 그 땅을 속여서 이게 아니고요. 가격을 속이는 게 기획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 땅 좋을 수 있어요. 좋은 경우도 있고 좋아서 개발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개발이 되면 뭐합니까? 수익이 안 나는데 4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팔았는데 개발이 됐어요. 근데 보상이 60만원 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40만원 손해 난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조만간에 하중지구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거기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됐었고, 태연의 기획부동산 문제가 거기서 불거져 나오면서 밝혀지게 된 거죠. 자, 아무튼 이 갑진년 새해에는 이 두 가지 유형을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토지 투자하라고 아니면 그냥 뭐 투자하라고 권하는 것 자체를 그냥 거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내가 취업을 했는데 도로 지분을 파는데 대박이라고 했다든가 또 무슨 지구의 땅을 파는데 그게 대박이라고 했다든가 어찌됐든 간에 이 두 가지 개발지역 안에 있는 땅들을 가지고 대박이 난다라고 했던 것들은 신정수법이라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올해 가장 유행을 많이 할 것 같은 기획부동산 수법이니까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상 여러분의 갑진놈 피해복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